오늘부터는 그 100개 언어의 공부 과정이라는 새로운 그 코너를 만들어서요. 그동안 제가 10년 동안 공부해온 100개 언어들의 구체적인 공부 과정들을 소개하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도 보여드리고 나아가서 앞으로 공부할 그 계획들도 한번 설명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 경험들이 어학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 어학을 직접 공부하시는 그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제가 공부하고 있는 100개 언어들의 수준을 지금 정확하게 몰라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100개 언어 공부를 10년 전쯤에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공부하기 그 쉽고 만만한 그 언어들과 공부하기 어려운 언어들로 갈린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00개 언어들의 탐색을 먼저 시작했어요. 일단 이 언어가 내가 공부하기 쉬운 언어인지 아니면 어려운 언어인지 파악을 했고요. 파악이 끝났으면 일단 초급까지는 그 진도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언어든 쉬운 언어든 일단 초급 정도는 다 진도를 나갔어요. 그렇게 100개 언어 전부의 그 초급 정도의 진도를 나가는데 한 4, 5년쯤 걸렸어요. 물론 그중에는 초급을 많이 그 벗어나게 된 것들도 있었고요. 초급이라고 하기 살짝 민망한 것들도 있기는 했어요. 근데 아무튼 공부하고 있던 100개 언어들의 대략 그 초급 정도는 거의 다 마무리를 이제 해놓았죠. 그리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어려운 언어들, 특히 새로운 그 문자를 가진 언어들과 친숙해지는데 온 힘을 다했어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평생 100개 언어의 질질 끌려다닐 게 분명했거든요. 그러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새로운 문자를 가진 언어들이라든지 문법이 대단히 까다롭게 느껴지는 언어들에 좀 과하다 싶게 시간을 쏟아부었어요. 정말 지루한 시간이었죠. 좀 복잡하고 이제 어렵기도 했지만요. 진도도 이제 잘 안 나갔고요. 이게 너무 살짝 지루하더라고요. 근데 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그 생각에 뭐 또 많은 시간 사실은 뭐 설레고 이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튼 저는 그렇게 공부 초반에 100개 언어 전부의 초급 상태를 만들어 놓고 후반부는 새로운 문자 익숙해지는 일에 매진을 하느라 이제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급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언어들이 지금은 왕초보 수준으로 이제 내려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근데요, 세상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언어 공부도 처음이 힘들지 일단 만들어만 두면 되살리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100개 언어들 다 초급으로 이제 그 옛날 수준으로 되살리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금방 할 수 있어요. 되살리는 일은 오히려 굉장히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사실 요즘 너무너무 설레는 그 시간을 이제 보내고 있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려는 그 베트남어는 제가 일찌감치 안정된 초급 수준을 그 만들어 두었던 언어였어요. 그 처음엔 베트남어가 육성을 그 가진 언어라는 말에 제가 이제 기겁을 이제 했었는데요. 조금 지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알아가다 보니까 이 언어가 의외로 공부하기에 만만하더라고요. 일단 문법이 너무너무 간단해요. 중국어처럼 아주 심플해서 딱히 골치 아픈 문법이 이제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단어가 중국어 한자를 가져다 쓴 것들이 많아서 한국 사람이 공부하기 아주 편안한 언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쌩하니 뭐 이제 아예 중급 정도로 이제 그 만들어주고 싶었던 언어였었는데요. 훗날을 도모하면서 일단 멈추었었던 언어였어요. 근데요, 이렇게 베트남어처럼 쉽고 만만해서 진도를 확 그 이제 나가버리고 싶었던 언어들이 이제 꽤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100개 언어가 목표였기 때문에 전략상 이제 두고 그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만만한 언어들은 해보지도 못하고 어려운 언어들만 하다가 결국 공부가 이제 흐지부지 될까봐 이제 살짝 두렵더라고요. 뭐 나중에 먹으려고 이제 아껴둔 음식이 뭐 아예 썩어버릴까봐 걱정스러운 이제 마음이었다고나 할까. 그래서 요즘 제가 베트남어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이제 감사하고 이제 신이 난 상태예요. 뭐 이제 살짝 민망한 얘기긴 하지만 드디어 이제 제가 쉬운 언어들도 맘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는 게 제 자신이 너무너무 이제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베트남어는 10년 전쯤에 이제 중급 문턱까지는 이제 가서 뭐 안정된 초급, 중급 문턱. 그래서 사전을 이제 외우다가 말았으니까요. 사전을 외우다가요. 이게 암만 생각해도 이건 나중에 어려운 일들이 끝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트남어는 성조가 무려 6개예요. 4성조인 중국어도 진땀 나는데 6성조인 베트남어는 뭐 정말 괴롭겠죠. 근데 이제 경험상 성조도 많이 듣다 보면 할만하긴 하겠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많이 들어야 되는데요. 많이 들으려면 또 많이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는 만큼 들리는 법이니까요. 근데 아니, 아는 것보다도 훨씬 적게 들리는 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래서 들으려면 정말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어는
이제 하루빨리 사전을 마무리하고요. 소설책을 읽는 일에 이제 진입을 하려고 그래요. 소설책을 읽고 드라마나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듣기 훈련을 하고 그동안 쌓인 실력을 바탕으로 이제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하면서 살살 말하기를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아무튼 요즘 간만에 이제 베트남어를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있어요. 2, 3년 전쯤에 아주 살짝 복습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거의 10년 만에 이제 다시 하는 공부라 앞으로 이제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할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언어는 자전거 타기와 같아서 한번 만들어 두면 무너져도 되살리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되살리기를 하고 이번에는 중급까지 확 치고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예 사전을 먼저 꺼내 들었어요. 베트남어를 많이 잊어버린 건 사실이지만요. 그래도 뭔지 생초보는 아닌데다가 베트남어 사전 안에는요. 한국말을 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서 금방 외워지고 응용이 되는 단어들이 많아요. 기초가 부족해도 막바로 사전을 들고 공부할 수 있어요. 사전을 들고 공부한다는 거는 곧 중급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언어를 그 중급 수준으로 만드는 일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아무튼 사전을 들고 움직이면 이게 굉장히 빠르고 수월해져요. 혹시 그 베트남어를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사전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약간의 기초는 당연히 기본서들로 먼저 쌓으셔야 돼요. 근데 만일 기초만 좀 쌓였다면 과감하게 사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음 영상들에서는 제가 공부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사전으로 공부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차차 베트남어의 문법이라든지 단어 책의 설명, 문장들을 익히는 과정,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하여튼 뭐 제가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곧 다시 오겠습니다.